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오늘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자판 판결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A 판사는 인용이다, B 판사는 기각이다 라는 결론이 예측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실제 그 예측이 현실적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마치 노를 띠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 해독할 수조차 없는 난수표였습니다.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협박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은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이것이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이지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시한다면 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났습니다.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 변호인 의견서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휘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후보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사법부는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의 입장에서 법리를 살펴야 하고,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많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허위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시민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원심 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 사건에 의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사소송법 제396
397조는 396조에 의해 파기 자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기 환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기 자판이 원칙이며 파기 환송은 예외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 그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심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실심, 심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충분하여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 3. 소송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4.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기소부터 제1심, 2심 재판을 거치면서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633 원칙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 처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 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는 흔들리는 사법의 권위와 위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 자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검사가 이미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은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실무적 절차를 지체함 없이 신속하게 해야 할 것임을 상기시켜 둡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부대변인 양지혜입니다. 지금부터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의 대형 산불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위원장 김지수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 재난 관련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을 키운 건 기후재난 대응에 실패한 정부다.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 경남 산청의 산불은 여전히 진화되지 않은 채 거센 불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위가 역대 최대입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진화대원 4명과 헬기 조종사 1명이 순직했습니다.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의 피해도 이어져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8명에 달합니다. 화만은 사람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울주 목도, 상록수림이 불탔고 900년을 살아온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도 불에 타서 쓰러졌습니다. 목줄에 묶인 개들, 축사에 갇힌 염소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가까스로 불을 피해 달아난 노루,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 동물들도 숱하게 목격됩니다. 정부의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 부족이 이번 산불을 키웠습니다. 이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호주, 하와이, 캘리포니아 등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19년 고성 속초 산불, 22년 울진 산불, 23년 강릉 산불 등 반복되는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산림청 또한 산불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의 빈도 증가와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후위기를 간과하고 재난에 대한 대비조차 소홀히 해왔습니다. 무책임한 인력 운용은 산불 대응의 한계를 키웠습니다.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는 전원이 무기계약직이며 출장비나 각종 수당은 물론 제대로 된 방염복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고작 월 4만 원의 위험수당 요구도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2년 넘게 거절해왔습니다. 진화용 헬기 부족과 노후화는 초기 대응 실패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산불 현장에 투입돼야 할 헬기 29대 중 8대는 부품이 없어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대형 헬기는 단 5대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20년이 넘은 노후 기종입니다. 산림청이 헬기 임차를 위한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을 거부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건전 재정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강조해왔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건전 재정을 이유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니 현장에서는 제대로 재난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방관과 얄팍한 경제적 셈법이 산불을 기후 재난으로 키웠습니다.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급격히 오른 기온은 더 많은 산불, 폭염, 가뭄, 폭우 등의 다양한 기후 재난을 야기합니다. 기존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예고된 재난을 미리 대비하고 발생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인 탄소 배출 감소에 국가가 앞장서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무대응은 또 다른 재난을 낳습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터전과 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는 기후재난 종식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7일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위원장 김지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육방송 EBS의 신동호 사장 임명과 관련한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위원회에서 성명서를 좀 발표하고자 합니다. 공영방송 농단하는 방통위 공영교육방송 EBS 사장 임명 철회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정복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하에서 이진숙 씨는 가장 아끼는 후배인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EBS 내부가 극심한 혼란과 반발에 휩싸였습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공정한 절차로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둘만의 의결은 지난 3월 13일 대법원이 동일한 2인 체제의 의결을 위법이라고 판결한 취지마저 무시한 것입니다. 공영교육방송 EBS의 주인은 특정 정치 권력이나 방통위원장이 아닌 EBS 구성원과 시청자,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독단적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직 간부들은 줄줄이 사퇴하고 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과 소송,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며 신동호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신동호 씨는 과거 MBC 본부장, 아나운서국장으로 함께 근무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도 같은 정당 활동을 했습니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를 높입니다. 동시에 신동호 씨는 MBC 아나운서국장 시절 부당 노동행위 징계 전력, 정치행보 등으로 정치 편향 논란이 큽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중립성과 도덕성이 필수임에도 이런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직이 정지된 상황에서 상식을 벗어난 알박기 인사를 단행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탄핵 심판 국면에서는 국가정책 전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인사를 자제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법과 원칙 운운하거나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수십 년간 EBS를 지켜온 간부들마저 사퇴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한 노조 차원을 넘어 EBS 전체 구성원의 절박한 목소리임을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공영교육방송 EBS의 가치와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헛되이지 않도록 모든 제도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일동. 피켓 양쪽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피켓이 조금 앞으로 양쪽에서 램프를 첫째 하면 형이 끝으로 가줘. 조심히 들어. 순서 아니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함대건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산불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과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회견 참석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도병두 금천구의원입니다. 네, 그 옆에 권재욱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네, 김호연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총무차장입니다. 백소연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규진 서대문구 의원입니다. 정수빈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입니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청년들은 오늘 역사적인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대한 계몽령 덕분에
드디어 저희도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어리석게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믿었던 저희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저희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얼마 전 내렸던 눈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의 기후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습니까? 갑자기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는 등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단순한 기후 변화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계몽이 덜 되신 겁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비밀리에 환경 조작 무기를 가동한 결과입니다. 환경 무기를 통해 눈을 내린 다음 충주댐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진합니까? 더 이상 기후변화라는 허울 좋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둘째, 대한민국 경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 경찰이 아닙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낀 경찰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 경찰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중국 공안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경찰 내부에는 조선족과 중국 공안이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국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알고 보면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 이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셋째,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초등학생도 해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진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개표 시스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해커도 선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는 이미 조작되었습니다. 투표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재 체제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공안 경찰들을 앞세워 기후 공격과 부정선거를 일으킨 자들을 미국 FDA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한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말도 안 된다고 느끼십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음모론의 실체입니다.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내란범 윤석열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자기들끼리 믿으며 광기에 물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친미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계획에 미국 정부조차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과 미 의회 인사들도 윤석열 정권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경악하고 있는데 이 계엄령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극우 음모론 세력에 앞서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겠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공당이 오히려 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일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경제는 엉망이 되었고 외교는 파탄났으며 안보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은 방향을 잃었고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칭 친미 세력이 아니라 타칭 미친 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더불어민주당 청년들은 앞으로도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현혹하며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가짜 친미주의자들과 싸워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내란 숙의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이 비정상적인 사태를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이 인내하고 있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일동.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배입니다. 상임위는 농해수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과 관련된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기자회견을 하시겠다는 분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현안 중 두 개를 뽑으라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을 조기 진화하는 문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탄핵하는 문제,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현재 현안입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28분이 고인이 되셨고 또 37분이 중경상을 입으셨습니다. 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조기에 진화해서 일상생활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집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농해수의 위원들도 그런 내용들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현안 과제는 국민들이 지금도 어렵지만 특히 12.3 내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전국 혼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국민들 모두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또 국민의 삶이 얼마까지 어려워져야 현재의 책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 또 탄핵을 통한 파면 선고가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그중에 청소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국민들께 또 언론인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다는 제안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전주에 있습니다. 전북 전주고 1학년인 양용준 학생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전주고등학교 1학년 양윤준입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한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작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정치적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가? 왜 경제는 날마다 후퇴하고 국민들은 점점 더 절망해 가는가?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 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국가적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추락했습니다. 국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가는 그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부모님은 매일같이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점점 지갑을 열기 어려워졌고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는 것은 이제 모든 가정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의 친구들, 저와 같은 또래의 학생들은 부모님의 고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그리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친구들과 함께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꾸는 것조차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해마다 증가했고 비정규직의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내가 살아갈 이 나라가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던 국가로서의 위상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매번 짓밟혔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만 맞추는 외교를 하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독립성을 포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신뢰도는 더욱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혼란과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중요한 경제 협약에서 대한민국의 입지가 축소되었고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뒤처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시절 우리는 많은 나라들의 신뢰를 받으며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은 그 신뢰를 잃었고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위상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민주주의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믿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국민들은 점점 더 정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외교는 실패했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으로서 국민으로서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원으로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파면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고통받을 것이며 우리의 국가적 위상은 계속해서 추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부천 지역 국회의원들입니다. 며칠 전 지난 3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을 기념하는 115주년 추념식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부천에 있는 안중근 공원에서 있었는데 이광현 인천 보훈지청장이 노동자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망언을 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또 더 심각하게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과 또 그 산하 기관의 공직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적 중립의 위반을 범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 부천 시민과 부천 지역 시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언론 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김기표 의원님과 그리고 서영석 의원 그리고 이건태 의원이 부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으로 연명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표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입을 막고 역사를 지우고 국민을 지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신국가주의 통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노와 경각심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6일 부천 안중근 공원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념식에서 인천 보훈 지청장이 한 발언입니다. 안중근 의사를 추념하는 자리에서 순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국가보훈부의 일원인 인천 보훈지청장이 추념식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노동자를 폄훼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당법 제22조,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가 순국선열을 기리는 자리에서 국민의 권리를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발언을 중단하라는 참석자들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윤석열 내랑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입을 막고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며 정치적 권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해 정부는 엄중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학생의 붓끝 하나에도 공포를 느끼는 정권, 풍자한 장면조차 용납하지 않는 이 정권이 말하는 자유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국가 권력의 검열이자 통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도움이 됐다는 망언을 쏟아낸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짓밟고 친일 역사관을 제도화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기억까지 지배하고 국민의 자긍심과 정체성마저 바꾸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신국가주의 통치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표현을 통제했고 기억을 재구성하며 국민의 권리를 억압해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이 정권의 의도는
이제 문화, 교육, 보훈, 역사,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파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12월 3일 비상계엄 시도에 앞서 훨씬 오래전부터 의도적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국민을 의도적으로 통제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반민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형태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념으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자 부천 시민의 대표로서 윤석열 정권의 권위주의적 폭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억누르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망언을 쏟아낸 인천보훈지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가보훈부는 감찰과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윤석열 차에 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과 정치 개입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된 예산과 사업을 모두 원상복구시켜야 합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역사관을 가진 독립기념관장은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신국가주의 통치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고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내란 구우 세력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신국가주의적 통치가 대한민국 땅에서 더는 뿌리내릴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에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천시갑 서영석, 부천시을 김기표, 부천시병 이건태 의원 일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즉시 탄핵과 상시 본회의를 요구하는 조국혁 신당 국회의원 전원의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한덕수, 최상목을 당장 탄핵하고 국회는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헌정질서가 하루하루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습니다. 작금의 헌정질서 회복을 틀어막고 있는 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들의 목표대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내란숙의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 만료까지 탄핵 심판이 어려울 상황입니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내란숙의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복귀한 윤석열은 분명 계엄과 주요 정치인 체포와 정당 해산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
노상원 데스노트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귀한 윤석열이 만들 진저리 처지는 미래를 막기 위해 지금 국회는 비상한 자세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저희 조국신당 전체 의원은 첫째,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맡고 있는 한덕수 최상목을 당장 탄핵하자고 제 야당에 제안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이라도 탄핵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장님에게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탄원합니다.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헌법 질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 통과가 시급합니다.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회의 권능으로 확정 법률로 공포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일은 20일입니다. 윤석열 복귀 후 반드시 시도할 국가 전복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12.3 내란의 밤 이후 2차 계엄을 막기 위해 모든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기하던 그 시간보다 더 엄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내란숙의 복귀를 막는데 국회 권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조국신당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님과 제 야당에 호소합니다. 반드시 윤석열 내란숙의 복귀만은 막읍시다. 2025년 3월 28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허위조작정보감시단 김동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대응 현황 및 민주파출소 제보 상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매일신문 왜곡 사설 5건에 대한 언론중재위 결정이 있었습니다. 매일신문 성민의 뉴스픽 사설은 그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왜곡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사설 5건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였고 어제 이들 기사에 대해 민주당의 반론을 반영하라는 반론보도 게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개인 의견이 담긴 사설이라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사 11군데의 공정한 패널 구성을 재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 초 민주당은 KBS를 비롯한 11개 방송사의 패널 구성의 불균형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별다른 개선이 없어 어제 다시 한번 공정한 패널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당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4월 2일은 보궐선거일입니다. 보궐선거 기간 중에는 방송 보도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당대표 사칭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TV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를 사칭해 후원 모금 중인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TV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해당 채널에 대해서는 이미 계정 차단과 법적 고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계좌 동결 조치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조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후원에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후원이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후원을 별도로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합니다 TV라는 형태를 빌어서 사칭을 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거짓 왜곡 현수막에 관한 대응입니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방침으로 인해 거짓 왜곡 현수막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5개 광고물 시행령 제35조의 2항을 위배한 거짓 왜곡 현수막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거짓 왜곡 현수막의 시행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 군, 구청 또는 저희 위원회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지금 저희가 거짓말 시리즈에 담지 못해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진짜뉴스 발굴단에서 성명을 냈는데 이재명 대표의 말씀에 욕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분을 담아서 논평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보도자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니터 해봤는데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오는 쓰 소리입니다. 쓰. 근데 그것을 욕을 했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지난 권성동 의원이 망언집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담아서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바로잡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간 관련과 현황에 대해서 김동완 의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민주파출소 주간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공구시 기준 금주 4,273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1,52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유튜브 23.1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23.10%, SNS 11.52%, 커뮤니티 7.66%, 현수막 6.81%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네이버의 제보가 가장 많았지만 네이버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민주파출소에서 요구함으로 인해서 유튜브로 많은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가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 관련 음모론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인이 산불을 냈다라는 단순한 주장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서 관심을 돌리려고 전국적으로 방화를 지시했다, 민주당이 중국에 사주했다라는 등의 얼토당토하는 허위사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고 사례를 선동하는 게시글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이재명이 사망하면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들깨 먹이로 주거나 유골을 화장실에 뿌릴 것이다 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건 살해 협박이 아니니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식의 교묘한 법망을 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형사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에 대한 테러 의심 정황 제보입니다. 3월 26일 SNS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동시에 살려두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으며 3월 24일 DC 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는 정계선 집 찾았다 라는 제목으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공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넷째, 백혜련 의원의 계란 테러와 관련하여 자작극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3월 20일 발생한 백혜련 의원의 계란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네이버,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된 내용에는 공안 좌파 경찰과 민주당이 짠 자작극이다,
좌파 포락지가 던지고 경찰과 용역이 1인 시위하는 애국자를 내쫓았다 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을 중국 공안과 연관짓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게시물에서는 특정 경찰관의 신분을 조회한 뒤 해당 경찰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 있다며 그렇다면 경찰이 아닌 중국 공안이다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해준 순경까지 공격하며 신상 털기를 하자 이 자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 등의 범죄 모의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파출소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74번째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SNS 계정을 통해 작년 산림 헬기 예산 증액안 172억 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예산 처리로 전액 무산되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최악의 산불 피해를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이며 정치인의 금도를 넘는 발언입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법률사항이자 헌법사항입니다. 국가 예산 증액은 온전히 정부의 권한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언급한 산림 헬기 예산 증액안은 작년 농해 수위에서 172억 원 증액 결정되었으나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 이후 증액 심사 등 추가 논의가 불발되면서 정부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정부 예산에는 없던 예산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수적인 172억 원의 산림 헬기 예산과 114억 원의 산불 방지 대책 예산 증액이 무산되었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일상적인 예산만 집행하고 있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이 다 불타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하고 싶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요.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윤석열 내란 시도 때문에 무산된 예산 증액을 민주당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박수영 의원의 악의적인 거짓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75번째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어제 국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이재용 해동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유연화를 막고 기업 활동을 방해하며 기업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통상 경제 위기 속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발한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은 2월 27일 2차 전지, 전기차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대표가 직접 한국경제인협회 대표 및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연이어 만나며 재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입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경제를 파탄낸 주범이 거짓 선동만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는 데 힘을 합치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오늘은 10번째를 맞이하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지금 대전 현충원 기념식에 참석하고 오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조국의 바다를 위해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55명의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립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가족분들과 서해 기념관법안 발의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유가족분들과 모두 기뻐하시면서 이 법안의 추진에 관심을 보이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어려운 현장에서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하고 계신 소방대원, 군장병, 자원봉사자와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4일 재판에도 불출석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 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불법과 탈법이 쌓이면 결국 거대한 불법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범죄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의 피고인입니다. 이재명 대표 엊그저께 고등법원 재판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에 어긋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권순일 재판거래 파동까지 소환될 정도로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재판이 아니라 도박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대법원은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재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재명 선거재판은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시켜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신속히 재판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허위 사실에 관한 법리 오해로 당연히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관행대로 파기 시 파기 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파기 환송을 한다면 고등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될 것이고 다시금 또 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법정의에 어긋나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치질서 정립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이제 대법원은 관행이라는 이유에 매몰된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396조 제1항은 상고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소송 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판결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기 자판은 그러니까 법률상 가능합니다. 오랜 관행으로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대법원 파기 자판율이 5.5%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통한 고통으로부터의 해소를 위해서도 일본처럼 파기 자판율을 5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법리 오해의 판단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직접 판결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기 재판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대법원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양형에 대해선 대법원이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 역시 형사소송법상 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양형을 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파기 재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미 너무 지연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야당의 입법 독재, 줄 탄핵 등 국정 마비, 대통령 조기 퇴진 시도 등 정치 파괴를 고려하면 하루가 급합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통한 법치 회복 그리고 정치 회복을 소망합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 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헌법과 법을 준수해야 할 이유, 법치주의 대원칙의 존재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도 예, 지난 26일과 27일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 또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그리고 경남 산청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공기 중에 긴박감이 감돌았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들이 상공을 오가고 산 비탈과 마을 곳곳은 탄 냄새와 함께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안동, 임하면, 의성, 점곡, 청송 산자락의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대피소마다 이재민들이 은박 단열재를 깔고 맨바닥에서 생활하고 계셨고 고령자와 어린이들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운사에서는 통신기지국이 소실돼 휴대전화가 통하지 않았고 누각과 전각 일부도 불에 타 복원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안동시내 전체에도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머무른 숙소 내부까지 매캐한 냄새가 스며들어 옷과 침구에 배어들었고 코끝이 아릴 정도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산불은 단지 산속의 일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일상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구호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가보니 그 절박함의 무게에 비해 구애의 손길은 멀리 있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일동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군 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과 피해 주민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삽시간에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졌고 현재 기준 경북 의성 등 11개 지역에서 중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48,151헥타르가 산불 영향 구역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가장
산불 피해가 큰 경북 의성, 안동 등 경북 지역은 불과 며칠 사이에 2,556개소의 주택, 공장, 창고, 사찰, 문화재 등이 피해를 입었고 대피소로 대피했던 3만 553명의 주민 중 6,450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통한 사실은 2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입니다. 불길과 싸우던 진화대원, 산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들이 희생되었으며 또 누군가가 그 뒤를 따를지 모른다는 공포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산불 진화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지난 26, 27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을 다녀왔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주택 등 2,411개소가 소실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화마의 삶의 터전과 전 재산을 잃고 몸만 빠져나와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일부 도로와 철도가 통제되고 통신두절과 단전, 단수가 속출하며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고추, 송이버섯 등 1년 농사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농기계, 농자재, 농작물 보관, 냉장시설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변해 이 지역 농민들은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운사 등 천년 고찰이 불타고 국가유산 피해도 18건에 달하는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도 화염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30간의 번진 불길이 국민들의 생명과 일상,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불길은 꺼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생존의 문턱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총력 대응하지 않는다면 강풍을 타고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연무로 인한 헬기 이착륙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야간 헬기 투입을 확대하고 훈련된 산불 진화대원 및 군 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잔불 정리와 산불 확산 저지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재민에 대한 긴급 구조와 주거 지원, 생활 안정 지원도 전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안동, 영양 등 피해 지역 주민 대피소에는 쉘터 등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쉘터 등 긴급 구호 물품을 포함한 식료품, 생필품 등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에게 쉘터 등 긴급 재난 구호 물품을 긴급히 요청 지원키로 했지만 대피소에 계신 이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전기,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 시설의 응급 복구와 함께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전소된 집이 복구될 때까지 주택 인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 시설을 신속히 지원하고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도 연결시켜야 합니다. 주택 철거비도 지원해 이재민이 피해 주택을 직접 철거하는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피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긴급복지 3당수 운영 등 의료 심리 지원 체계도 함께 가동해야 합니다. 이재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 가스, 통신 서비스 요금, 병원, 약국, 본인 부담금 등 면제 감면되거나 납부 유예해야 합니다. 이번 산불로 농기계, 농자재 손실 등 큰 타격을 입은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절박합니다. 봄철 영농활동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산불 피해 농가가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농협, 지자체 등과 함께 농기계, 묘목, 필수 농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적기 공급, 농기계 무상 수리와 우선 임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 장비 지원, 피해 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 축사 기자재 복구비 및 사료, 동물, 의약품 긴급 지원 등을 통해 농업 임업인들이 땅을 버리지 않고 제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영농 손실과 생계회복을 위한 경영 지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불에 탄 농기계와 농자재와 전소된 창고와 저장 농작물 그리고 영농 기반 전체가 사라진 임업인들에 대해서는 농기계 농작물 가축 및 농업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비와
농작물 가축 피해에 대한 재보험금 우선 지급, 농가 경영자금뿐만 아니라 피해 농가 일반 대출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무이자 대환 대출 프로그램 제공과 신규 대출 지원, 농업인의 4대 보험료 면제 및 납부 유예 등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과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통해 피해 주민이 온전히 일상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 확대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 선포하고 산림복구를 포함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는 신속한 판단과 실질적 지원 그리고 선제적 조치가 절실합니다. 피해 지역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예비비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재난 앞에 피해 지역 주민이 완전한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위해 입법, 예산 등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시간 끌기, 좌고우면, 탁상 행정식 지원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응에 시급히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네,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배님 살보실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눈이 헌법재판소를 가리키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드디어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무죄 나왔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3년 걸렸습니다. 탈탈 털고 수없이 압수수색하고 거의 대통령 후보를 난도질을 해댔지만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이제 차례는 윤석열 파면의 차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선고를 즉각 실행하길 촉구합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왜 파면 선고가 늦어지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끝장 토론을 하시고 8대0 파면 인용을 할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 지금 제 역할을 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는 우리 염태영 의원님께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현희 의원님과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과 저 서영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 표는 비행기 시간표입니다. 비행기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가 끝이 나고 김태열, 강혜경,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 표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 표를 끊고 와서 서울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축하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비행기표,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친 비행기표 예매 내역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를 만난 적이 없다, 한 번 있다, 두 번 있다 라고 했지만 증거들이 나왔고, 이 비행기표가 검찰이 오세훈 시장을 압수수색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3월 19일자 서울로 오는 비행기표를 국민께 낱낱이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 13번의 오세훈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2번이 조작이었다. 숫자, 응답자 수를 엄청나게 부풀리게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게 낱낱이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경선에 이긴 겁니까? 나경원 경선은 어떻게 이겼고, 그리고 안철수 경선은 어떻게 이긴 겁니까?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경선에 이기면서 여론조사를 해왔던 겁니까? 명태균과 오세훈, 명태균과 홍준표 관계를 검찰이 샅샅이 수사하고 오세훈, 명태균, 홍준표 이 정도 되면 오세훈과 홍준표 직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큰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 여론 조작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파면을 촉구합니다.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순서대로 나눠가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입니다. 명태균, 오세훈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최소 12건 조작했다. 검찰, 명태균 2021년 3월에도 오세훈의 여론조사 전달 진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검찰, 오세훈 측근 시장 선거 당일도 명태균 만났다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경향신문이 2025년 3월 27일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심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12건의 설문지, 로데이터, 결과지 등 자료 일체를 입수해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명태균 씨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임의로 특정 집단 표본을 늘리는 등 뻥튀기 방식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비공표 조사 결과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2021년 3월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의 검찰 압수수색 결정타는 명태균 서울행 항공 티켓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2021년 2월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선거 당일까지 관계가 지속됐다는 복수의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권 티켓 내역에서는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그 당시 오세훈 후보를 만나기 위해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태균 씨의 항공권 예매 내역을 입수하여 살펴본 결과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총 14번에 걸쳐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가 차를 몰고 서울로 간 적도 많다는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서울로 향했던 횟수는 14차례를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 사흘 전인 2025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강혜경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의 거주지인 김해에서 출발하여
김포로 향하는 항공권 예매 내역을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김태열 소장의 증언에 의하면 2021년 3월 19일에 명태균 씨와 함께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근처 카페에서 강철원 전 부시장을 만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3시 30여 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김태열 소장과 강 전 부시장의 친분을 뒷받침해주는 정황도 있습니다. 김태열 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2000년 오세훈 시장이 16대 국회의원일 때 김영선 의원 사무실과 오세훈 의원의 사무실이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태열 소장은 당시 오세훈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강철원 전 부시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인 2021년 4월 7일에는 명태균, 김태열, 강혜경,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이 모두 서울로 올라가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축하해줬다고 합니다. 강혜경 씨는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이 있는 김한정 씨를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이날 처음 만났다면서 김한정 회장의 소개로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부시장을 만나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한정 회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자신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라고 소개시켜줬을 때 엄청 반갑게 맞아줬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제 더 이상 거짓 해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2번 만난 것이 전부였다. 명태균 씨와 연락한 일도 주고받은 일도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어요 라고 해명하셨죠. 명태균 씨가 4회에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 측은 1월 20일쯤 만난 것은 맞지만 명 씨가 가져온 샘플이 부풀려져 있는 것을 보고 싸운 뒤로 관계를 끊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횟수가 또 7회를 넘어섰다고 보도가 되자 오세훈 시장은 또다시 말을 번복했습니다. 2월 중순까지 관계를 끊으려고 했고 1차적으로 물건을 안 산다고 거절했으며 2차적으로 계속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2월 중순에 끊어냈다고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3월 이후 명태균 씨의 서울행 항공권과 선거 당일의 만남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또 어떤 궤변을 내놓을지요? 아니면 어떻게 또 다른 거짓 해명을 하시겠는지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을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했다는 그간의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법적 행위의 정점에 선 이는 다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입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이러한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명은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제대로만 수사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들이 곧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예산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짓 호도 행위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여기리 간사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정쟁이 없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비비를 깎아 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28분의 국민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했고
많은 재산 피해와 문화유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만 명의 국민이 집을 떠나 대피한 상황입니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행히 주불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비극적 상황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로 재난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재난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으로 국가 경제와 민생과 경제를 파탄낸 윤석열을 옹호하기 바쁜 내란 동조당인 국민의힘이 오히려 처절한 반성과 사과를 먼저 하지 않고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올해 예산에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원, 산림청 산림재해 대책비 1,000억 원이 있으며 부족할 경우 목적 예비비 1조 6천억 원, 재해대책 국고 채무부담행위 1조 5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감액한 예비비를 국민의힘이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기일 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아픔조차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예비비 복원을 강조하며 여름철 태풍, 홍수 피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태풍과 홍수 피해 대응 예산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응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예비비 타령을 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해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이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정부 여당의 책임을 다하고 야당에 함께 책임을 지기 위해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지금 이 국민들의 어려움과 산불 피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당의 도리이고 국회의 도리이고 정치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민주당의 예산심의는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이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정부안 제출 당시에 올해 예비비로 4조 8천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예비비보다도 훨씬 큰 규모입니다. 더욱이 2023년 예비비 집행률은 29%에 불과했고 2024년 예비비 집행률도 지난해 10월 말 기준 14.3%에 그쳤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다음에 예산심의 때 삭감하는 것이 기본이자 원칙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잘못을 국회가 바로잡고 질책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민주당의 예비 삭감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제주항공 참사 때에도 민주당의 예비 삭감을 비난했습니다. 일만 터지면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처에 재난 대응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먼저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기본입니다. 즉 예비비는
최후의 보완책으로 사용되며 기본적으로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27일 산불 진압 헬기 투입을 위한 예산 증액안 172억 원이 민주당 단독 예산 처리로 전액 무산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국회 예결위와 농해수위에서 소방헬기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증액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해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 소위위원회는 11월 26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증액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은 27일 소위에서 산림헬기 증액, 예산 증액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국회가 증액하자고 해서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소방헬기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소방헬기 증액 의견을 서면지를 통해서 피력했고 이는 소위 심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최종 증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허위사실이자 거짓 주장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산림청 소관 올해 산림헬기 도입 운영 사업 예산은 약 905억 8천만 원입니다. 이는 작년 24년도 예산안 1123억 4천만 원보다 217억 6천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23년서부터 27년 중기재정계획상에 올해 투자 계획인 1179억 7천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정부 스스로 관련 예산을 24년 예산 대비 삭감한 채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지난해 예산안 통과 후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라는 방침을 수년째 고수하며 국회 예산 심의를 방해해 왔습니다. 올해 예산안도 예결위 소위에서 총 9일에 걸쳐 심의했지만 증액 심의는 3일 이루어졌는데 이마저도 국회의 증액 요구에 대한 피드백은 일절 없었습니다. 단 1원도 증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산불 진압 헬기 예산 등 국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에 충분히 담지 않은 잘못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예산 심의와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발표한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9천억 규모의 국민 안전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방헬기, 산림화재 대응장비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장비 확충 예산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도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면 됩니다.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예비비의 추경안을 반영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경안에 이러한 국민 안전 예산에 아예 예산 항목을 넣어서 추경안을 편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우리 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은 조속한 산불 진화와 함께 피해 복구에 매진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쓸데없는 정쟁을 유발하고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정치적, 정략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고맙습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이승환 콘서트 금지에 대한 헌재의 황당한 판결, 명백한 직무유기를 규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황당한 직무유기로 무책임한 결정을 했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구미 씨의 지난해 콘서트 대관을 신청했으나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관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심판에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헌재가 하라는 윤석열 파면 선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 관한 판단은 자의적으로 해석해 미룬 것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해당 판결이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공연계에 사전 검열이 만연해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당장 구미시장이 이승환 측의 억지 주장이었다, 구미 씨의 판단이 정당했다라고 의기양양해지지 않았습니까? 헌재의 심판에 이익이 없다,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해명이 기묘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해석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참담한 헌재의 행태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밉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헌법을 위배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헌재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온 국민이 명령하는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 선고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판결을 내놓은 헌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헌정수호와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 붕괴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경제, 외교적, 국민적 손실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헌재가 3월을 부디 넘기지 않길 바라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헌정수호와 국정 정상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계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수호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긴급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의장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역사와 국민 앞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라.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100여일이 훌쩍 지나도록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12.3 내란과 관련한 중대한 위헌 입법행위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으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자 침탈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확고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 및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정통성과 신뢰성은 훼손되었고 국정의 불안정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 다수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와 국가의 존립 문제에 대한 문제까지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 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구를 국민을 대신하여 엄중히 촉구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의 수호자이며 국민주권 최후의 보루입니다. 탄핵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가 아닌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결론을 미루고 있습니다. 헌재가 결단을 주저할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며 이는 곧 헌정질서 파괴와 헌법재판소 형해화로 이어져 국가 존립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헌재가 주어진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다음 주 초까지 선고를 통해 국민 앞에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한독수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부 구성은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미 적법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선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독수 권한대행의 위법적인 임명 지연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현재 8인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행위가 위헌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독수 권한대행은 헌법수호 책무를 진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 헌법수호에 앞장서야 할 책임 있는 자임에도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능멸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정질서와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주 월요일을 시한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시한을 넘기고 미임명이라는 위헌 행위를 지속할 시 우리는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을 천명합니다. 네, 셋째,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 국적 혼란에 책임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작금의 혼란을 정리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 진압을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 국정 안정을 깨야 하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현재 국정 혼란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켜 내란 세력 진압을 방해하고 있으며 경제부총리는 심각한 혼란 상황을 외면한 채 대선 출마라는 사적 이익을 위한 정무적 행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행위에 대해 이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위를 우리가 지금 즉시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형해화될 것입니다. 이에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능멸 행위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입법부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시 추진하여 국정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소명을 다하는 길이며 윤석열 파면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넷째, 국회의장은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헌법재판소 선고 시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은 국회가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입법부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반감만 하고 있는다면 이는 국민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며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국회의정은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안정이라는 대의에 따라 신속하게 본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상시로 유지함으로써 혼란스러운 작금의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12.3 내란일 이후 국회가 매일 본회의를 열었었던 당시보다 더한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및 관련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의 지연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회를 향한 분노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본회의 상시 개회로 혼란을 정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방안까지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민주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국회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국가의 존립 근거를 해하려 하는 세력들에게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절차를 검토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절차까지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임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훼손 앞에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으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그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12.3 내란 이래 계엄군과 경찰의 포위망을 뚫어내고 위법한 비상계엄령 해제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은 반드시 명확히 가려져야 하며 그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 또한 예외 없이 물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난 12월 3일 그랬던 것처럼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다시 한번 그 담을 넘을 것입니다.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영배, 장경태, 김동아, 김문수, 김현정, 모경종, 백승아, 부승찬, 이재강, 조계연, 임광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펜 누가 놓고 갔는데?